그러니까 제가 아직 학생일 때니까 한 5년 전 이야기예요. 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 방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웠을 텐데 그날은 좀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11시 좀 지나서 저랑 친구랑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2시 30분이었는데 아직 좀 졸린 것도 있어서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현관문부터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25살에서 26살 정도로 보이는 회색 트레이닝 체육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뭐예요? 아, 주희씨네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쪽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은 도주 중이고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문단속을 제대로 하고 오늘은 집에서만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직 술기운이 남아서 그랬는지 바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반성회 같은 걸 하겠어? 라고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한밤중에 경찰도 아닌 사람이 근처 주민들한테 그런 주의를 주는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야 그 사람. 그땐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얼마 안 지나서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2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밤 12시 30분 지날 무렵에 이번엔 옆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래도 옆집에는 사람이 없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시끄럽네. 화가 나서 현관문을 절반 정도만 열어봤는데 거기엔 그때 봤던 회색 트레이닝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 여는 소리에 남자와 눈이 마주쳐버렸고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보다가 화난 게 더 심해서 옆집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라고 아, 약간 짜증나듯이 말했습니다. 주희씨. 하지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잡힐 때까지 이웃 주민들께 밤엔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발끈해서 그동안 뉴스랑 신문 다 봤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지만 남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직 범인 잡히지 않았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괜찮다면 한밤중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서 있으니까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바로 문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화나는 것도 그렇고 동시에 좀 무서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뉴스 와이드쇼에서 독신 여성 살인사건 소식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사는 바로 옆 맨션이었고 여자가 자는 집에 들어가서 죽였다고 하더군요. 범인을 목격한 사람의 특징이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의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제가 전날 밤에 본 남자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이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지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무서워서 문도 못 열었는데 그래도 계속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은 안 열고 제가 문 앞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제 들었던 남자 목소리였어요. 주희씨입니까? 범인 아직 도주 중이에요. 문단속도 제대로 해주세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창문 안 잠갔네요. 그래서 서둘러 방 창문을 잠그려고 커튼을 여니까 현관에 있던 남자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진짜 숨이 턱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잠그려고 팔을 뻗은 순간 남자가 창문을 확 열었어요. 에이, 이래서는 안 돼요. 창문도 확실히 닫아주세요. 아니면 나같이 상에 들어와 버려요. 마치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애교 부리듯이 간드러지게 말하면서 무서운 미소를 지었죠. 아하.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와서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주희씨. 현관문을 열고 가다니 너무 부지하네요. 게다가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요. 저는 거의 반 정도 질질 짜면서 도망쳤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계속 쫓아오고 오히려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진짜 이래선 끝이겠다 싶어서 주저앉고 싶었는데 희망의 빛이 저를 비추더라고요. 파출소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놀란 표정의 중년의 경찰관이 저를 봤는데 그때 긴장이 풀린 건지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안경을 쓴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뜬 걸 깨닫자 젊은 경찰관이 아까 그 중년 경찰관을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왜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갑자기 기절했는지 묻더라고요. 전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같이 아파트로 가달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경찰관 2명이랑 같이 가니까 별로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젊은 경찰관한테 먼저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죠.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건 없는가 싶어서 방을 좀 둘러봤지만 평소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창문도 확인했는데 커튼도 닫혀있고 확실히 잠겨 있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녀석에게 맡기고 가겠습니다. 전 일이 있어서 그만 돌아가 볼게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말하고 중년 경찰관은 돌아가고 젊은 경찰관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젊은 경찰관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슬슬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방금 드린 종이에 번호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경찰관을 돌려보내려는데 갑자기 방금까지 웃던 경찰관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살인범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부디 밤길을 걸을 땐 조심하세요. 그러고 문단속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럼 조심해 주이씨.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출입구를 닫고 TV랑 불도 다 켜고 아침까지 이불 쓰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밤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를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뒤에는 이사를 갔고요. 학교도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잡혔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